여러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원래 이제 그 자기 아파트를 팔 때 계약 체결하고 나서 중도금까지 주고 이제 잔금을 치르기 하루 전에 수도꼭지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수도꼭지가 빠진 거야. 화장실에. 그건 누가 수리비를 물어줘야 됩니까? 파는 사람입니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임차인입니까? 예? 예?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해서 그다음에 중도금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일 때 잔금 전날 그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거든. 전세자가. 그러면 이때 수도꼭지에 빠진 것은 이거는 누가 이거 물어줘야 되나? 저는 매도인이고.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민법에 그런 거 안 배웁니까? 특정물 채권 안 배웁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위험 부담이라고 혹시 배웁니까? 위험 부담? 그래서 특정물 채권에 대해서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혹시 배운 거 있습니까?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할 때 일단 특정물 채권이 특정이 딱 되고 나면 그 이후로서 이게 물건이 바뀌게 되면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행하면 되거든요. 원래 그 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행. 그 저는 매도인이라서 나는 계약 체결할 때 하자가 없었거든. 이제 잔금 치르기 전날 세입자가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하게 생겨서 매수인이 공인중개사한테 이것을 물어달라는 거죠. 매도인한테. 근데 법적으로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정하면 되거든. 이행하면 되거든. 그대로 주면 돼, 이행대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인중개사 계약 체결할 때부터 제 낯이 익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 낯이 익다 그래서 아는 척 해서 내가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예. 그랬더니 중도금 치를 때도 낯이 반년 막 계속 하다 잔금 치를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엔 그 자리에서 바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 실장님 오셨는데 저보다 맞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22에 합격생이었어. 근데 결국에는 탈로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꼭지가 빠졌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거를 떠나서 그냥 이미지상 내가 물어줬어. 이미지상 내가 물어줬어. 예. 예. 그런데 일단 물어주더라도 옳고 그른 것은 따지고 물어줘야 되니까 특정물 채권은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되지만 다 가르쳐주고 내가 물어낸다. 법적 의미가 없지만 호의 행위 또는 자연채무 이런 것이 뭐 예. 마지막에 탈로 나는 바람에 돈 풀어줬잖아. 마지막에. 예. 근데 웃긴 게 요즘에는 2년에 한 번씩 우리 보수교육 받잖아요. 보수교육, 그렇죠? 그 아파트가 성남시 있는데 그 성남에서 제가 500명을 제가 두고 보수교육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그때 그 강당에 저를 본 거야. 그 공인중개사가. 예. 얼마나 공부를 왔다 대충 안 했으면 강당에서 한 500명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때 봤는데. 그때는 전원 다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개업 하시다 보면은 근데 분명히 합격했는데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듣는 그냥 물어봐서 궁금해서 지도가 있거든요. 재건축 구역 그랬길래 재건축이 뭐냐 그러니까 새로 건축하는 거래. 옆에 재개발 구역이 있다고 지도에. 재개발이 뭐니까 새로 개발하는 거래. 재건축은 새로 건축. 중개사 60 넘으신 분인데 공부를 많이 해서 붙어야 돼. 그래서 우리 206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심판 이거는 종합 문제 만들 때 계속 시험에 나오거든요. 지문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LH 용사나 건설회사도 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은 행정청한테만 제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자한테는 제기 못하고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밑에 이제 비용 부담이 나오는데
요 비용 부담은요, 10년에 한 번 정도 지문에 한 두 지문쯤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비용 부담의 원칙에서요, 원칙은 그냥 시행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비용 부담은 일단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행자가. 예.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의 예외가 나오는데요. 이 비용 부담의 예는 지금은 공부하지 마시고요. 예. 나중에 이게 나올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요. 제가 어디를 갖다가 설명드리냐면 요 페이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는 것만 밑줄 치라 그럴 거라고요. 지금 밑줄 치라고 안 그랬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적게 해야 되거든. 외울 걸 줄여야 되니까. 나중에 분위기가 나올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저는 요 페이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만 밑줄 치라 그럴 거예요. 그 지금까지 요쪽 파트에서 시험 나온 것은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등장하는 지문만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지금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9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오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두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공부하지 마시고 조직 구성 이런 거 막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포함해서 25명 이상, 30명 이상 선생님 제외하고로 나오지 않을까요? 포함인데 그런 거 안 나와. 나오면 틀리면 돼 그냥. 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뒤로 넘겨서 211페이지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시도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제목만 딱 보시면 되고 뒤로 넘겨서 212페이지에 5번에 도시군 계획 상임기획단 있죠. 이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둔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 계획 상임기획단을 둔다. 필수기관이죠. 둘 수 있다는 둔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군 계획 상임기획단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213페이지에 위원회 제척 회피할 때요. 제척 사유가 4개가 있어요.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 과거형이야. 과거형. 그래서 자기나 배우자 이런 유리하게 심의하겠죠. 배우자이었던 자는 불리하게 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제척 사유가 되고요. 지금 그렇게 웃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심각하게 선생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은 심각하게 가르친다니까. 예. 웃으면 안 돼. 예. 웃을 때는 집에 가서 혼자 웃어야지. 그 친족 관계 있죠? 친족 관계. 예, 친족 관계. 3번 대리인, 4번 이해관계인. 그래서 요 제척 사유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요 제척 사유는 대한민국 법에 다 똑같아요. 형사소송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똑같아요. 제척 사유가. 예. 그다음에 제척 사유 해당되는 자 스스로 피하는 게 뭐냐면 회피라 그래. 회피. 그다음에 회의로 공개 의무.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나왔거든요. 6개월이죠. 6개월. 예. 예외적으로 공개 안 할 수도 있고. 뒤로 넘겨주시면은 위원 등의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수당하고 여비 지급할 수 있다. 4번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그래서 형법의 수뢰죄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원으로 봐서 수뢰죄를 적용하겠다. 그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보칙을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칙에 시범도시가 나오는데요. 시범도시는 시험에 4번이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내용을 자세히 물어본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요. 시범도시라는 게 국토계획법에 있는가 없는가 그만 물어봤어요. 다음 중 국토계획법상의 제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국토계획법상의 제도인 것은 왜? 학생들이 보칙을 공부 안 한다는 사실을 알거든. 출제위원이. 허를 찌르기 위해서 시범도시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있음 써야겠지? 있음. 예. 있어 시범도시. 또 한 가지가 다음 중 국토부 장관의 권한사항에 해당되는 거.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권한사항이에요.
그렇게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 등이 나와요. 자, 타인 토지 출입 등. 이거는요, 몇 문제 기출 문제가 있어요. 최근 10년간 3문제 정도 기출 문제가 있는데, 타인 토지 출입 등이 10년간 기출 문제가 3문제인가 그러고 3문제. 근데 이거 시험은 주로 홀수회 시험 때 나와. 올해가 몇이야? 29회 홀수네. 그렇죠? 홀수회 때 주로 나와. 홀수회 때 타인 토지 출입 등. 그래서 요 타인 일반 국민을 말해. 요거 일반 국민을 타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조국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간은 타인으로 보는 거야. 예? 근데 만약에 제목을 갖다가 국민 토지 출입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만 기분 나쁘라고 타인 토지 출입 그래요. 이때 타인 일반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입 등은 3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출입하는 거, 조용히 들어왔다 나가는 거, 피해가 별로 없어. 장애물이 있어요. 바위나 나무 같은 거. 장애물을 제거, 나무 뽑아버리고 변경, 돌을 깨버리고 요거. 그 다음에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도 가능해요. 국민들의 땅에 출입할 수도 있고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도 있고 일시 사용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근거 조문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땅에 들어가서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그럼 거기 보시면 타인 토지 출입의 주체라고 나오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오른쪽 박스에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할 수 있죠. 나옵니다.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 나옵니다. 가로 2번에 출입 절차 보시면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6명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범한 조문처럼 보이지만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땅에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쑥 들어와. 너 누구냐 그랬더니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았다는 거야. 내 땅에 들어오는데 내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허가 받고 내 땅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 왜 들어오니?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 내 땅에 들어오는데 시험에 나온다고. 출입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된다. 7일 전까지.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네들은 허가 안 받고 출입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3가지 중에서 피해가 거의 없는 게 출입이에요. 내 땅에 들어왔다 나가는 거. 근데 요 2개는 피해가 크죠. 요 2개에 대해서는요.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 등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동의를 받아야 돼. 피해가 크니까 해도 되는지. 그래서 여기 가로 1번에 사전 동의 보세요.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문은 극히 당연해 보여. 피해가 크니까. 그런데 가로 2번에 예외 조문이에요. 사전 허가.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 동의 안 받고 지네들은 통지하고 다른 자들은 자기한테 허가 받으래. 지네들은 통지하고 다른 자들은 자기한테 허가 받으래.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땅 위에 항상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현장이 아니라 학원에 계시잖아. 분명히 여러분들 현장이 없어 지금. 이때 들어오는 거야 그냥 이때. 그래서 법 조문을 현장이 없거나 그러면 거의 다 현장이 없어. 그래서 사전 동의 받는 일은 거의 없겠다. 자, 사전 통지 가로 3번 보세요. 일시의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며칠 전인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3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 그러면 피해가 적은 출입할 때는 7일 전까지 알리고요. 피해가 큰 거는 3일 전까지 알려요. 이 2개를 바꿔서 낼 것 같아. 근데 왜 피해가
큰 것은요. 미리 알려주지 않고 왜 3일 전에 알려줄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충격이 심할 것 같아서 그런가? 충격을 좀 짧게 받으라고 3일 전에 알려주는 건가? 그렇죠? 예, 3일 전에. 그래서 미리 알려주면은 더 충격이 클 수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주사 맞으러 갈 때요. 우리 그 양호실로 갈 때 주사 맞는다는 얘기 선생님이 안 하셔야 돼. 주사 맞으러 간다 그러면은요. 갈 때 이미 거기서 반 쓰러져요. 걸어가다가 반이 쓰러져. 예, 충격 때문에. 그래서 문 앞에 딱 들어가가지고 주사바늘 보고 그때 하는 게 차라리 나. 예, 그래서 충격이 큰 것은 3일 전까지. 예. 3번에 출입의 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밤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밤을 쓸 때는 항상 일출 전, 일몰 후.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토지 점유자 대신에 토지 소유자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내가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왜? 밤에 들어가면 누가 놀라는가? 점유자가 놀라는가? 소유자가 놀라는가? 점유자. 그래서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의 소유자로 나온 적은 기출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점유자가 맞다. 수인 의무.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예. 인자가 참을 인자야. 그렇죠? 참을인. 예. 수인 의무. 증표 제시.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띵동 누구십니까? 타인 토지 출입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증표와 허가증을 제시하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손을 문틈 사이로 딱 집어넣어. 우리 엄마 손이 아닌데 밀가루를 뭉쳐. 예, 아주. 그게 바로 이제 타인 토지 출입이죠. 타인 토지 출입이죠.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 제가 살던 아파트, 6년 전에 살던 아파트예요. 아파트 게시판에 이렇게 공고문이 붙었어요. 할머니가 문 열어달라고 해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아파트. 한 날 띵동 해가지고 조그만 거기 있잖아요. 이거 조그만 거 있죠. 틈으로 봤더니 할머니 앞에 서 있는 거야. 문을 열어주려는데 옆에가 문간방의 창문인데 뭐 훅 지나가는 것 같더래.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봤더니 남자가 벽에 딱 붙어 있는 거 하나가 남자가. 현관 옆에 벽에 딱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딱. 예. 할머니와 남자가 2인 1조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방이 붙어 있더라. 할머니가 문 열어달라 그래도 우리 할머니 열어주잖아요. 할머니 아래층에서 왔는데요. 막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예. 조그만 구멍 보니까 할머니라지 할머니.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띵동하면은 그 남자 없어도 안 열어주겠다. 얼굴 딱 보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예. 젊은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할머니니까 상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증표하고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조문을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거. 이거 없으면은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이 지문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아까 6명 시장군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된다. 인 거죠. 예. 그다음 이제 손실보상. 손실보상 의무자는 누군가?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에요.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구급 공무원이 피해 줬다. 그 구급 공무원이 아니라 그 자가 속한 행정청. 작업 인부가 피해를 줬다. 그 자를 고용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할 의무자가 되고요. 가로 2번에 손실 보상의 절차. 당사자 협의라고 나오죠. 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 절대 손실을 입힌 자가 아니야.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고요. 협의가 안 됐을 때는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할 수 있어요. 적절한 보상금을 정해달라고. 근데 재결 결과에 불복하거나 그랬을 때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이때부터는 이제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공치법이에요. 시험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219페이지에요. 국토이용 정보체계 나왔죠. 요거는 있느냐 없느냐만 아시면 돼. 있어. 눈으로 봤죠. 있음. 국토이용 정보체계 있음입니다. 3번에 청문 나오잖아요. 청문은요. 어떠한 자격을 박탈당하는 자가 나는 박탈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청문이라 그래요. 우리 청문회라는 것은 국회법에 나오고 국회법에. 그래서
증인을 출석시켜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청문회고 청문은 자신을 변호하는 걸 말해요. 청문. 그 끝에가 다 취소로 끝나.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요 세 개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청문은 시험에 3번 나온 적이 있어요. 3번.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문제집 풀 때요. 다양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절대 못 맞히도록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이 안에서 이 3개 안에 내는데 절대로 못 맞춰. 내 장담해. 못 맞춰. 예. 다 맞출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찍은 사람은 맞춰. 공부한 사람은 틀려. 그 다음에 이제 221페이지에 벌칙이 나오죠. 1번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요. 자, 여기 2개 기억하셔야겠죠. 1번 56조 1항 2항은 개발행위 허가예요. 개발행위 허가 규정 위반. 2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 규정 위반입니다. 가장 강한 처벌 이 2개. 예.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오죠. 그 가로는 지우라 그랬죠. 그래서 가로는 지워주세요. 5번이 삭제됐으니까.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할 때 2천만 원 뒤에 가로 있는 거는 지워달라고요. 삭제됐다고요.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뭘 체크하냐 그러면 아까 제가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하나. 근데 지난달에는 제가 3번을 체크를 안 했거든. 이번 달에는 3번을 체크하겠습니다. 3번.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이것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하여튼 지구 단위 계획 위반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서 행정 질서벌 중에 과태료 부과 대상 나오죠. 가로 1번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1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예요. 그래서 공동구와 관련된 처벌이 2종류가 있어.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요. 2개를 바꿔서 시험에 내버려. 야, 둘 중에 하나는 과태료인데 뭐가 과태료인가 찾지를 못해. 찾지를요. 예. 허가 안 받는 게 더 큰 죄인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게 더 큰 죄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예. 지금 공부했으니까 수용 안 하는 게 더 큰 죄지. 2년 이하 2천만 원인데 시험지를 받아서 그때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제정신이 들어올 건지. 예. 예. 그래서 이거 허가 안 받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 국토계획법을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역시 우리가 뭘 보냐 그러면은요. 도시개발법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이요. 12문제가 시험에 나오고요. 국토계획법이 만약에 8문제를 맞힌다 그러면은 4개 틀리고 8개 맞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을 맞히는 거죠. 예. 8개 맞히는 사람은 무조건 공법이 60점이 넘어요. 실제로. 공 60점 넘고 2차 시험 떨어지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8개를 맞추는 게 2차 합격의 지름길이야. 그냥 당락을 결정해요. 근데 7개 맞춰도 괜찮아요. 붙는 데는 지장 없어요. 예. 근데 8개면 아주 안정권입니다. 8개요. 그 8개 맞출 때 여러분 타켓을 딱 정하는 거지. 일단 맞출 타켓. 타켓은 역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제일 쉽거든요. 외운 대로. 그다음에 광역 제일 잘해요. 여러분. 광역 도시계획 제일 잘하잖아. 그 하나 맞춰주고. 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등. 그래서 자기가 맞출 수 있는 타켓에서 확실하게 맞히는 문제 한 8개 정도만 나오면은 2차는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하는데 6문제가 나올 때요. 항상 보시면은 기출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 2-3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미리 문제를 몇십 번 풀어보고 가기 때문에 맞힌다고요. 나머지 한 3개 정도 틀린다고 봐도 여러분 60점 맞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실수를. 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실수로 틀리는 거. 눈 뜨고 틀리는 눈 뜨고. 모르는 거는 몰라서 틀려.
예. 아는 건 실수로 틀리고. 그러면 맞힐 문제가 없다니까. 그래서 정확히 아는 문제를 많이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역시 5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 복습 문제는요 10문제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말에 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귀한 몸이야 이제 큰 일을 앞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옥체를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 수업 해도 밤에 공부하면 안 돼. 여기다 끝나고 나면 바로 쉬셔야 되는 거야. 아무리 공법이라든가 뭐 민법이 재밌다 그래도 주말에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시면요 장기적으로 못 해요. 좀 쉬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